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신예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히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사실 어머님들 많이 안 오셔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되기는 하지만 어머님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남아서 기다릴 테니까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 질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리교육 전공하였고요. 그리고 통합과학 교육 복수 전공하여서 지금까지 아이들 이제 물리 수업이나 통합과학 수업 진행하고 있는 신예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신여고는 일단 배점부터 조금 특이하죠. 만점이 30점이에요. 30점 만점에서 이제 아이들이 몇 점 받아왔는지 들었을 때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30점 배점이다 보니까 아이가 받은 점수 나누기 30 하면 우리가 익숙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받았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성신여고는 제가 이제 3개년, 4개년 정도 기출문항을 쭉 분석을 했는데요. 크게 추세가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로 시험 문제 출제되었고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총 4분의 선생님이 수업 진행하시고요. 이때 각각 공평하게 나눠 가지십니다. 서술형이 총 20문항, 그리고 객관식이 총 20문항, 서술형이 총 4문항 있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각 5문항씩, 서술형 같은 경우는 각 1문항씩 있는데 배점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에서 5점 그리고 서술형에서 2.5점씩 나눠 가져서 총 30점 만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물리는 소단원 2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화학은 소단원 2개, 그리고 생명은 소단원 1개, 지구과학 소단원 2개, 이렇게 시험 범위 포함되었습니다. 생명과학이 작년과 다르게 시험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 그 외에는 작년과 비슷한 추세로 시험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물리 파트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물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에서 일부 문제들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유사한 형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문항과 연계되는 내용은 없었지만 학교의 개념들, 학교의 개념 프린트들을 꼼꼼히 보았다면 그 개념 자료와 유사하게 실제 문제 출제된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학 프린트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내용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구과학이 이번에 사실 조금 특이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혹시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구과학 선생님이 이게 교과서거든요.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교과서인데 이거는 사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그냥 이제 도입부거든요. 도입부인데 이 한 페이지 가지고 3주에서 4주 정도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럼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2달이잖아요. 8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절반을 이 한 페이지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성산일출봉이 어쨌네 저쨌네, 주황전리가 어쨌네 저쨌네. 근데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총 시험에 도달하기 기간까지의 절반을 이 내용을 다루셨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3주 4주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물화생지 내 선생님이 들어오시니까 한 달 동안 수업을 진행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선생님은 대체 저걸 왜 한 달 동안 수업을 진행하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 달 동안 수업을 진행했다는 건 뭐예요? 시험 문제 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구과학 선생님이 너무 이상하다, 거기까지만 생각이 멈추고 이제 아이들이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 총평 과목별로 말씀드리자면 물리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문제에도 포함되었었고요. 계산 문제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극과 극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고 아이들은 물리 계산 문제에서 많이 취약한 편이에요. 개념 같은 경우는 꼼꼼히 잘 읽었다면 큰 어려움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산 문제는 단순히 암기로만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학교 자료와 연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념 자료 그리고 문제 자료 그대로 따오셔서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출제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 지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획물 파트 먼저 말씀드릴게요. 획물 파트는 그냥 일반적인 문항들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빈출 문항이라고 하는 일반 시중 문제집에서 많이 보이는 문항들로 무난하게 출제되었었고요. 마지막 지구과학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교과서 첫 페이지 펴놓고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수업 진행하시고 그 한 달 동안 수업 진행하신 걸로 선생님이 시험 문제까지 출제하셨다. 근데 이거는 사실 화학 선생님도 비슷하셨거든요. 화학 선생님도 시험 범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첫 페이지 펴놓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리마인드 한다 치고 그거를 한 3주 정도 수업 진행하셨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것도 시험 문제 낼 거다라고 아이들이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하고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험을 엉뚱하게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신여고는 제가 이번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기출 문제들 쫙 다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경향성 따라오는지 살펴봤는데 사실 3년, 4년 계속 매해 비슷한 출제 유형 보이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실전 모의고사 제작하였고 재원생뿐만 아니라 비재원생에게도 배포를 했는데 유사 문항들 매우 많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1번 문항이었고요.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1번 넣은 건데 이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물리 선생님이 계속 신소재 파트에서는 그래픽 문제 꼭 출제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시험 문제 출제할 거다라는 느낌이 와서 넣었고 실제로 시험 문제 1번 문항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학 파트인데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이게 지구과학 파트로 들어가는데 성신여고는 화학 선생님이 이 내용 다루십니다. 그래서 화학 선생님이 두 번째로 이제 진행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오는 출제 유형들 보여서 실전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 문제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생명 파트는 이번에 시험 범위가 조금 적어져서 사실 저한테도 약간 변수가 있었는데 시험 범위가 적다는 말은 그만큼 디테일하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많이 내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단원 2개에서 3개가 시험 범위였고 거기서 한 파트 선생님이 각 5문제씩 출제를 하는데 소단원 2개라면 2문제에서 3문제씩 낼 거를 소단원 1개면 한 소단원에서 5문제나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엽적으로 내용 들어갔다. 그럼 사실 기말고사는 우리가 반대로 유추할 수 있겠죠.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것이다. 생물 같은 경우는. 그럼 그 넓어진 내용들에서 아이들이 후루룩 빠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많은 내용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 마지막 지학 파트입니다. 사실 이 지학 파트 같은 경우도 매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어서 저는 서술형에서 나올 거라 예측했는데 이번에 서술형은 아니고 객관식 문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한 번씩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실전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었다는 거. 이렇게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한 이유는 성신여고 학교 자료들 다 분석했고요. 그리고 성신여고 기출 문제들 전부 다 분석하여서 아이들에게 높은 연계율 그리고 이렇게 높은 연계율이 나타나면 아이들을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조금 체감 난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낯익은 자료들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이 자료에서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말고사도 이번 중간고사 대비와 유사하게 수업은 진행될 겁니다. 중간고사 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판서 수업 진행했고요. 판서 수업 진행하면서 아이들은 제가 판서하는 동안 노느냐. 사실 수업이 2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데 그 중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아이들 열심히 받아쓰고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가면 휘발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꼼꼼한 암기가 일단 우선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듣고만 간다면 아이들이 그 많은 내용 충분히 학습하고 외우기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필기 수업 진행하며 판서 수업 진행하며 1차 개념 암기 그리고 빈출 유형 문제풀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수업 진행하다 보면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됩니다. 그럼 그 학교 프린트를 보고 일반적인 내용과 다르게 학교 선생님이 올해 다루신 내용은 무엇인가, 올해 조금 더 강조하신 내용들은 무엇인가, 제가 아이들마다 필기를 다 걷거든요. 사실 프린트는 동일해요. A 친구가 받은 거나 B 친구가 받은 거나 다 동일하지만
필기가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요. 이 친구가 놓친 거 저 친구가 챙겨주고 저 친구가 놓친 거 이 친구가 챙겨주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취합하여서 아이들한테 한 번 더 학교 자료 분석해 주고요. 그리고 이때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시험 문제를 어디에서 많이 출제를 하시냐면 학교 선생님이 사용하신 자료들에서 출제를 하시는데 이 자료는 출판사에서 교사용 자료라고 따로 배포를 합니다. 근데 이 교사용 자료는 아이들은 접근이 불가능해요. 교사 인증이 된 회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동일한 자료들 다 가지고 있고 이 동일한 자료들 아이들한테 직접 풀어보게 함으로써 두 번째 개념 정리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함께 더 진행이 되고요. 이와 동시에 아이들 워크북이라고 해서 두꺼운 책 하나씩 들고 다니거든요. 시중에 있는 웬만한 문제들 다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사실 이번 시험 보면서 처음 보는 자료는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저랑 공부했던 아이들이라면. 그래서 워크북 돌리면서 개념은 문제풀이는 N회 이상 돌아간다는 거.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출문항 파악하고 그리고 올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기출에서 이러한 기조로 왔다지만 올해 선생님이 조금 더 강조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시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하여서 파이널 모의고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인근에 거주하신다면 오다 가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월요일 7시 반 타임이랑 화요일 5시 그리고 7시 반 타임에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외의 시간에 과학을 한 번 더 공부하자 하면 시간이 정말 안 맞아요. 저도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 출강 나가고 아이들도 과학뿐만 아니라 국어도 들어야 돼, 영어도 들어야 돼, 수학도 들어야 돼. 그래서 저의 목표는 당일날 수업했던 내용들 그리고 테스트 치렀던 내용들은 당일날 끝내고 가자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학원은 10시까지만 운영이 돼요. 왜냐면 그 넘어가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근에 요 바로 옆에 메머드 커피 있거든요. 거기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통으로 대관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12시 반까지 같이 공부하다가 아이들이 당일 배운 내용들 당일 학습하고 그렇게 집에 갑니다. 그래서 다 못하면 집에 안 보내준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투덜투덜하지만 사실 매주 오는 아이들은 조금 더 높은 성취율 보이고 있고요. 아이들도 만족스러워하면서 매주 참석하고 있어서 그 클리닉 시간 꼭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고 혹시나 집이 멀다던가 성심여고는 그런 친구 없는데 기숙사 산다던가 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클리닉으로도 제가 카톡으로 모든 답장은 모든 카톡 질문은 제가 직접 하거든요. 조교쌤한테 안 맡기고 혹시라도 아이들 오개념 생길까봐.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직접 클리닉 진행하고 있으니 아이들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잘 보완해 가면서 수업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이제 과학 시험을 쳤는데 조금 점수가 많이 낮다. 왜 낮은지 잘 모르겠다. 아이가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아이가 틀린 문항들 그리고 틀린 문항이랑 같이 틀린 문항에서 골랐던 선지들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약해서 틀렸는지 개념이 문제인지 계산이 문제인지 활용이 문제인지 한 번 더 개별적으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